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박영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조 쪽 분야에 특히나 이제 DM 쪽, 디지털 매니팩처링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버추얼 커미셔닝 포 CPS. 제가 좀 거창하게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로 타깃을 삼고 있는 것은 장비의 개발단과 장비 개발 이후의 운영,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CPS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사실은 이게 CPS의 정의가 네이버나 아니면 한경 아니면 외국 매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PS가 뭐냐, 두 번째로는 다소 시스템의 CPS 전략, 그리고 세 번째 장비 개발단, 시운전 및 운영단, 그 다음에 이런 3번, 4번의 주제를 반영한 데모 동영상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CPS의 정의입니다. CPS를 살펴보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로 주로 되어 있고요.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거를 이제 뜻풀이를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다양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그 중에 CPS에 대해서 4가지 정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 처음에 CPS의 정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를 컴퓨터 연산을 통하여 제어한다. 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CPS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좀 추상적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컴퓨터 알고리즘과 실제 세계의 물리적 구성 요소의 원활한 통합에 의존하는 엔지니어링 기반 시스템이다. 이게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보다는 구체적으로 와 닿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은 이런 CPS 자체가 선도적으로 적용이 되는 산업체들이 있고, 그런 산업체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상당히 하이테크 관련된 또는 자동차 관련된, 항공우주 관련된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분야 또는 의료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AR, VR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CPS의 어떤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숙제를 남기는 내용 같은데, CPS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가상화할 경우에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상당히 가상화 또는 컴퓨터 연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차세대의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런 CPS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CPS의 정의 중에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상당히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스 인티그레이션, 사이버 공간하고 피지컬 공간 자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그게 하나의 어떤 끊김없이 흘러갈 수 있는 디지털 컨티뉴티가 앞단에서 설명이 됐고 어떤 연속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심리스한 인티그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야 될 요소들을 보면은 많은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했죠. 물리적으로 이제 센서, 액추레이터, 제어기기, 그 다음에 컴퓨터의 연산, 그 다음에 통신 기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CPS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지능형 장치, 유비쿼터스 무선 통신, 컴퓨터 메모리의 비약적인 발전, 고신뢰성을 보장하는 무결점 지능 시스템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요소가 많죠.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주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뭐 인력에 대한 부분, 자동화도 있겠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CPS 전략이라고 제가 크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장비 개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CPS를 다루는 게 아니고 저희는 현재 장비 개발단에 의한 거고요.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되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정보들, 앞단에서 설명한 기준 정보,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 프로젝트 PMS,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들,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반영이 된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 안에서 심리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RFLP라고 하는 저희 고유한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IP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자체가 PLM, PDM 영역을 다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PMS나 어떤 커뮤니티, 통신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단에 어떤 제품의 개발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뒷단에 설계, 그리고 보철 검증, 그리고 가상 시운전, 실제 운영단까지 이렇게 심리스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제가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장표는 사실은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유한 이런 프로세스 전략, 그리고 이 뒷단에서 이어지는 어떤 보철 커미셔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단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씩 좀 쪼개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제품 개발단부터 운영단까지, 그리고 그 모든 단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대시보드, 어떤 추적 관리, 그리고 제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뭐 일종의 족보 같은 거죠.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내가 성별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태생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시스템 안에 담고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제품이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고동에 대한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고동이 전부 다 확인된 유닛들을 이제 라인으로 갖춰서 그 라인에서의 어떤 그 동작, 라인 상에서의 동작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개발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ISE 중에 보면은 스마트 앤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부가가치가 좀 높은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을 초기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저희 제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 플랫폼 자체가 프로젝트 또는 어떤 대시보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제품이 필요하다,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시스템상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고객이 이 제품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면 좋겠다,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유한 비즈니스 영역 또는 뭐 고객과의 커뮤니티 정보,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뭔가 고객 니즈가 있고 그 나라에서 이 제품을 출시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제품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어떤 업체 또는 매니팩처에서 그 설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설비들은 또 언제까지 딜리버리가 돼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로 내부에서 같이 엮여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각각의 프로젝트 진척 상황이나 각 업무 단계별 회지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간에 어떤 진척률에 대한 것들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 그리고 나중에 그 가상 검증, 운영에까지 포괄적으로 전 프로세스를 전부 다 PMS나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비 개발단에 보시면 지금 여기 창 안에서 4개의 어떤 그룹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제품 자체 이 피지컬 모델 안에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할 경우에 고객의 어떤 리콰이어먼트를 받고 이런 리콰이어먼트에 대항하는 펑션이 어떤 게 필요하다. 이 펑션을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지컬이 필요하다. 회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기,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의 어떤 거동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는 만들 겁니다. 기존에는 종이로 고객한테 받을 테고요. 이거 거의 펑션에 대한 정의 없이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사용을 할 테고요. 로지컬에 대한 정의,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의 다 생략이 되고 바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고 나면 나중에 고객이 내가 요구했던 이 요구사항들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양산 제품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방산이나 이런 케이스에서 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고 그 요구사항이 어디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나중에 그걸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일반적인 리콰이어먼트 또는 이 리콰이어먼트에 해당되는 상세한 디테일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의되는 요구사항들이 나중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수에 대해 안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리콰이어먼트가 생기면 그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시스템상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도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리콰이어먼트가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리콰이어먼트 상에서 어떤 제품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펑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면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그룹핑화 되어 있는 펑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이프티나 아니면 메인터넌스, 그리고 실제 장비의 어떤 로지컬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이렇게 그룹핑화 돼서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무시하고 저희가 장비를 설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이런 게 어디인가는 존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설계자의 머릿속이라도 이런 데이터들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다른 분들과 협업 설계를 할 경우에 이런 펑션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게 명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메카니컬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메카니컬 내부에 어떤 그 기계 장치가 어떤 펑션들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상세한 내부 매핑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부 매핑을 통해서 이 장비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앞단에서
요구사항이 생겼고요.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펑션이 정의가 된 이후에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로지컬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런 펑션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런 드럼이 필요하고, 이거를 파워 서플라이가 그런 어떤 전력을 보내줘야 되고, 그 드럼 내부에는 어떤 장치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매핑이 되고, 이런 매핑된 각각의 유닛들, 그러니까 서브 프로덕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서브 프로덕트에는 전기도면, 배관도면, 회로도, 그리고 비헤비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동 모델까지도 안에 내부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은 각각의 유닛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각 유닛이 어떤 전기도면과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상호 다 연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배관이나 전기도면이 전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연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버추얼 커미셔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치밀한 기계장치 움직임까지도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앞단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는 회로나 아니면 배관, 그리고 어떤 비헤비어 모델들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배관이나 전기 회로더가 어떤 3D 파트랑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까지 만들어진 그런 로지컬한 부분들이 3D 데이터랑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3D 데이터의 각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느 도면, 어떤 회로도와 엮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내부에 구동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에 있는 구동 모델만 가지고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추에이터의 경우에도 내부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한 실제 구동 모델을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담당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단입니다. 자, 앞단까지 장비가 개발이 되는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그 장비를 가지고 여러 대의 유닛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유닛을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 뒷부분들을 위해서 앞단은 좀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버추얼 커미셔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버추얼 커미셔닝 중에서도 PLC랑 연결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비헤비어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 3D 익스피리언스의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유닛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 코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운전 단위까지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주고받는 MES나 MOM 또는 스케줄링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바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로 버추얼 트윈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고, 간단한 동영상 두 개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락이라고 해서 장비를 만들고, 그 장비들을
장비를 만들고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납품하는 회사고요. 지금 보시면은 히포드럼이라고 하는 주요 메인 설비가 있고 그 메인 설비를 이제 3D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왜 치는 게 안 나죠? 예, 지금 앞단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모 동영상이고요. 올해 하노버 메스에 전시되었던 저희 회사에 있는 메인 프로덕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포드럼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 이게 설비고요. 그 설비 내부에서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천천히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각각의 제품들의 마크가 특별히 한쪽으로 다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고요. 그 장치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라인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 단위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 병들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그 병들을 가지고 이제 포장지를 만들어서 그 포장지를 어떻게 잘 이제 매니팩처링해서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건데 각각의 이제 딜리버리 조건이나 어떤 이제 피킹 조건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해석 사례 그리고 이 포장지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제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VR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단에 이런 이제 포장지를 만듭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시스템 내부에서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차트들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어떤 지금 진행 사항이나 각각의 페이지별 태스크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펑션들이 어떤 것들이 정의가 되는지 이 장비를 위한 BOM은 어떤 건지 체인지 매니지먼트 또는 체인지 오더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상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지금은 이제 요구사항 쪽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요구사항들까지도 내부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 베이스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전기하고 배관에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거고 앞단에서 전기 회로도가 만들어지거나 배관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와이어 하네스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3D 모델을 하고 그 만들어진 3D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저기 이제 장비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와이어 하네스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전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비의 구동 모델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장비 자체를 회로도 수준에서부터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거동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까지도 적용을 해서 내부에 각 장비의 어떤 뭐 진동에 대한 부분이나 구동에 대한 것들을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왼쪽 편에 있던 그 부분이 이제 PLC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PLC와 실제로 연동이 돼서 장비의 움직임을 거동을 보여드리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뒷단에는 이 장비가 실제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경우에 어떤 이제 조건이 반영이 돼서 이 조건을 반영을 해야 될 경우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반영이 돼서 이제 스케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3D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위한 그 공정 설계가 있는 것처럼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이런 메인터넌스의 방법론 또는
이런 작업 표준에 대한 것들도 함께 포함을 해서 시스템 내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단에서 보신 거는 전반적인 제품의 어떤 그 개발부터 마지막에 어떤 이제 버추얼 커미셔닝까지를 보신 거고요.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건 2015년에 일본의 SCF라고 하는 그 행사장에서 전시가 되었던 거고요. 미쯔비시의 E-팩토리라고 해서 미쯔비시가 주장하는 인더스트리 4.0 중에서 저희가 가상화 쪽 부분에 저희 솔루션이 담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제품의 설계나 또는 뭐 기광 모델이 뭐 다른 캐드에서라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모델 베이스에서 저희가 어떻게 버추얼 커미셔닝을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각각의 유닛들이 전부 다 틀린 유닛인데 그 사이에 지금 보시면 머터리얼 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빨려나가는지에 대한 물류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물류 이동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는지, 로봇이 또는 사람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상세한 그 어떤 이제 뭐 이동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고장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뭐 필요하면은 중간에 이제 로봇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시뮬레이션들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패스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물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류 흐름에 따라서 각 이제 설비 유닛의 어떤 실시간 KPI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중간에 이제 트랜스퍼 장비들이 들어가는지는 뭐 특히나 로봇이나 설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모션을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 모션에 대한 것들을 따로 시뮬레이션 단위에서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로봇이나 사람은 실제로 이제 물류를 담당을 할 때 그 중간에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들이 내부적으로 연동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 같이 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의 어떤 제품의 플로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봇의 실제 움직임, 나중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까지도 시뮬레이션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추후에 버추얼 커미셔닝을 연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중간에 보이는 검은색 부분이 이제 바이브를 사용을 해서 VR을 보여드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좀 생략이 됐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 설비가 있고 이제 가상의 설비가 동영상 상에서는 지금 같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SCF에서 전시가 됐던 내용이라서 실제 보시면은 전시가 되어서 가상화 공간들 그 실설비에 대한 것들이 버추얼 커미셔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보시면 버추얼 커미셔닝이 실 장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닛을 사용을 해서 그 유닛을 대상으로 실제 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 라인을 어떻게 물류까지 포함을 해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